안녕하세요. 자, 문프남 오늘은 주택 공급 첫 부분입니다. 공급은 시험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오는데요. 공급 일반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투기할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공급 질서 교란행위, 그 다음에 전매 가능 사유 등등 해가지고 쟁점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제도가 다음 제도를 물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기 과열지구를 모른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모른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파트를 공부할 때는 논리구조가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제도별로, 즉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공급의 일반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등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시간을 작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문프남을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칭찬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글 누르시고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주 모집이죠. 자, 입주 모집 공고를 할 때는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한테 가서 뭐 받게 되어 있다? 승인을 받습니다. 이걸 입주 모집 공고 승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냐면 시군구한테 갑니다. 그런데 복리시설 있죠, 그죠? 복리시설은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신고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승인 받는 게 맞는데 복리시설은 뭐 한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입주자를 어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군구 승인을 받지 않고요. 누구는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온 지문인데 오늘 단독 출제보다는 지문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 누굴 때는 승인을 안 받냐면 공공입니다. 공공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경우가 해당할 겁니다. 근데 민간이죠. 민간 사업주체가 등록사업체 같은 경우죠.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군구한테 뭐 받는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승인을 받고 누구는 승인을 안 받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지금까지 상당 부분이 지문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시군구 승인 안 받죠. 그죠? 등록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 받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감자재 목록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를 뭐로 했는지 그 목록을 만들어서 목록표를 누구에게 제출하게 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군구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끝났죠. 그날부터 몇 년간 보관했냐면 2년입니다. 이상을 보관을 해줘야 돼요. 보관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이, 여러분들이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해서 보니까, 처음에 모델하우스에 있는 마감자재와 다른 것 같더라. 그러면 이게 같은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비교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뭐한다? 공개해 줘야 되겠죠. 근데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을 KCC 창으로 해결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도, 파산 내지는 품기 등등으로 그 마감자재를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데 교환할 때는 같은 동급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체가 마감자재, 부도, 생산업체, 부도, 품기 등으로 사객 승인이나 목록표 마감자재하고 다르게 시공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하고 같은 질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상. 그죠? 으로 설치하고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글자대로 분양 가격을 심사하는 겁니다. 분양 가격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데 시군구는 언제로부터 이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이죠. 사업 계획 승인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 어디에 운영합니까? 시군구에서. 그죠?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요, 그 결과에, 그죠?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까지 봤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첫 번째, 분양 가격의 적정성이죠. 두 번째,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적용이 됐을 때 주변 지역 주택 가격하고 70%냐, 그죠? 80%냐 등등을 비교하거든요. 그 가격의 적정성. 그 다음에 2종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데 그 금액이 적절한지 등등을 평가하는 데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입주모집 공고 승인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 시간에는 투기가일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급지수 교란행위 등등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제도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